60대 미국인 남성. 그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승무원이 소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직항편. 13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된 지 5시간째,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승객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로버트 윌슨, 65세의 이 미국인 사업가는 창가 좌석에서 스테이크 디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역시 퍼스트 클래스는 다르군. 로버트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리며 큰 덩어리의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컥. 갑자기 로버트가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조각이 기도를 막아버린 것이었죠.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르며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니퍼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응급 상황은 처음이었죠. 등을 두드려 보세요. 다른 승객이 소리쳤고 제니퍼는 서둘러 로버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로버트는 점점 더 심하게 괴로워했고 얼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임리히 기법을 써보세요.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모두 당황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서툴게 하임리히 기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안 돼요. 너무 깊이 막혔어요. 로버트는 이제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올라온 젊은 한국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수수한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가씨, 지금은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가 완전히 막혔어요. 하임리히로는 안 될 거예요. 응급기관절 개술이 필요합니다. 응급기관절 개술이라뇨? 당신이 의사라도 돼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가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민지는 로버트의 상태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3분만 더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를 믿어주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의사라면 의사 면허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제니퍼 승무원이 민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의료행위하게 놔둘 순 없죠. 모피 코트를 입은 60대 여성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의사야. 아무리 봐도 대학생 같은데.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는 것을 보며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분은 후두개 부종으로 기도가 완전히 막혔어요. 이런 경우엔 기관절개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시간이 없어요. 기관절개술? 그게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제니퍼가 반문했지만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의 갑상연골 아래 윤상연골 사이를 절개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고급 양복의 50대 남성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순 없어요. 맞아요. 차라리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모피 코트 여성이 동조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까지 8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산소 공급이 중단된 지 이미 2분이 넘었고요. 4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민지가 로버트에게 다가가려 하자 제니퍼가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사 규정상 승객의 의료 행위는 허용할 수 없어요. 기장님께 보고해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하겠습니다. 비상 착륙까지 최소 30분은 걸려요. 그때까지 이분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미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니퍼도 당황했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주머니에서 빨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빨대로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빨간 빨대로요? 승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대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장난해요? 하지만 민지는 진지했습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임시 기도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병원 도착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위험한 짓을 어떻게 허용해요? 제니퍼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죽어요. 저는 그냥 지켜볼 수 없어요. 민지가 제니퍼를 밀치고 로버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까지 나타나 민지를 막아섰어요. 젊은 아가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로버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란색이 되었고 호흡도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민지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려 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지가 승무원들을 힘껏 밀어내며 로버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니퍼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승무원도 나서서 민지를 막으려 했지만 민지는 이미 로버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의 산소 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뇌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민지가 로버트의 손목을 짚으며 급박하게 설명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니퍼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민지는 이미 로버트의 목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저 아가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 모피 코트 여성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 요금을 낸 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승객도 불만을 터뜨렸지만 민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여기네요. 민지가 로버트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나 능숙해 보여 승객들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손동작이 뭔가 전문가 같은데요? 한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의 움직임에는 확신과 정확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만약 실수라도 하면. 제니퍼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의료용 수술 가위였어요. 잠깐, 그 가위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세요? 제니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것 말고도. 민지가 주머니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과 일회용 장갑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마치 이동식 응급 키트 같았어요. 세상에, 평범한 대학생이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다고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조명을 더 밝게 해주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하며 일회용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 같았어요. 저기, 정말 할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완전히 프로 같아요. 고급 양복의 남성도 이제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소독용 알코올로 로버트의 목 부위를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절개 부위 소독 중입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 전문적인 용어에 승객들이 더욱 놀랐어요. 기관절개라니. 정말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승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로버트의 상태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절개 길이는 1.5cm, 깊이는 피하 조직을 관통해서 기관 전벽까지입니다. 민지가 마치 의대 교수처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니퍼가 당황했지만 민지는 이미 가위로 작은 절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와, 정말 하고 있어. 손이 전혀 떨리지 않네.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절개 깊이 확인. 기관 전벽 노출. 좋습니다. 민지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제 빨대를 삽입할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조금만 흔들려도 기관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민지가 빨대를 조심스럽게 절개 부위에 삽입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직 엔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각도 조절. 민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후. 갑자기 빨대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숨소리였어요. 됐다.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의 가슴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됐네요. 믿을 수 없어요. 제니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맥박 72회로 안정. 산소 포화도 상승 중.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지가 로버트의 손목을 짚어보며 전문적으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빨대를 통해 규칙적으로 공기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빨대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살아났어. 진짜로. 모피 코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민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거든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아까 그런 말을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로버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눈동자 반응까지 살펴보는 모습이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맥박 78회, 안정적. 호흡 깊이 정상. 동공 반응 양호. 민지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뇌 손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 동공 반응. 당신 정말 누구예요? 그런 전문 용어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니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지의 전문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의사이신 건 아니죠?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긴 하지만. 다른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뉴욕 병원 도착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15분마다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하고 혹시 빨대가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민지가 마치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이탈 사인이라니. 정말 의학을 전공하신 거 맞죠? 제니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 로버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또렷해졌어요. 여기가 어디? 로버트가 어렵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비행기 아니세요. 기도가 막혀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어요.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가 부드럽게 설명하며 로버트를 진정시켰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목에 있는 빨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에 이상한 게. 응급기관 절개술을 시행했어요. 빨대를 이용해서 임시 기도를 만든 거죠.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민지가 로버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로버트가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로버트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인이라니. 당신이 정말 의사인 건가요? 로버트가 놀라며 물었어요.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의심과 무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네요. 고급 양복의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분이. 정말 감사해요. 모피 코트 여성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들 놀라셨을 테니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민지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안전해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누구세요? 의사세요? 아니면 의료진이신가요? 다른 승객들도 모두 민지를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민지가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의대생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라고요? 제니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년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인턴 시작이에요. 그럼 거의 의사나 다름없는 거네요.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학생이에요. 하지만 응급의학과에서 6개월 실습을 막 끝냈어서 이런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요. 민지가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라고요? 정말이에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최고의 의과대학이라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럼 진짜 의사나 다름없네요. 서울대 의대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제니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국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서 서울대 의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직 학생이에요. 하지만 응급의학과에서 6개월 실습을 막 끝냈어서 이런 기본적인 처치는 할 수 있어요. 민지가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처치라고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모피코트 여성이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가 30분 동안 속수무책이었는데 당신은 5분 만에 해결했잖아요. 응급기관절 개술은 응급의학의 핵심 술기 중 하나예요. 의대에서 충분히 배우고 실습하는 내용이거든요. 민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로버트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말은 힘들었지만 눈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로버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활용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로버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왜 이코노미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대 의대생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을 텐데.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아니어도 비즈니스 정도는. 아니요,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민지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럼 학비는 어떻게? 제니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국가장학금이랑 교내 장학금,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고 있어요. 의대는 등록금이 비싸서 정말 힘들긴 하지만. 민지의 말에 승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졸업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로버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졸업하면 바로 아버지 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버지가 혼자서 지역 주민들을 돌보시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버지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로버트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정말 작은 농촌 지역이라 젊은 의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고 계세요. 해남이라고요? 로버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뭔가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네, 해남 국립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원장으로 계세요. 그 순간 로버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바라봤어요. 혹시 김진수 원장님의 따님이세요? 어떻게 아버지 성함을 아세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시골 병원 원장의 이름을 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우연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뵌 적이라도. 민지가 궁금해했지만 로버트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운명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로버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승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처음 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에요. 로버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로버트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료진 요청으로 가장 가까운 공항인 앵커리지로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아니에요. 민지가 급히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서 비상 착륙은 필요 없어요. 뉴욕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기장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했고 곧 계획된 항로로 계속 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모든 승객이 일정에 차질 없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니퍼가 감사해했습니다. 3시간 후 로버트는 훨씬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임시기관절개 부위도 안정되었고 말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시네요. 호흡도 자연스럽고 얼굴색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민지가 로버트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로버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옆자리에 놓여있던 비즈니스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갔었어요. 특별한 목적이요? 네.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한국의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로버트가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윌슨 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윌슨 재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선 재단이었거든요. 설마 그 유명한 윌슨 재단 말씀이시는 건 아니죠? 로버트 윌슨입니다. 윌슨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민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윌슨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니. 세상에. 정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그 윌슨 재단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하고 있었어요. 로버트가 서류를 더 자세히 펼쳐 보였습니다. 전국의 의료 소외 지역을 모두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해남 국립병원이 1순위였어요. 정말요? 저희 아버지 병원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수 원장님과 이틀 전에 직접 미팅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더군요. 로버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 직접 보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의사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도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그 문제로 고민하세요. 젊은 의사들은 도시로만 가려고 하고 장비 교체할 예산은 부족하고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슨 재단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결정했어요. 로버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총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겠어요? 지원 규모요? 의료장비 교체 및 병원 시설 현대화를 위해 15억 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매년 5억 원씩 5년간 총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25억 원이라니. 정말이에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젊은 의사들을 해남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에요. 2년 계약으로 매년 5명씩 그들의 급여는 윌슨 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하고요. 주변 승객들도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제니퍼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로버트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김진수 원장님의 후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지원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맞아요. 딸이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있고 졸업하면 병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버트의 말에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 딸이 제 생명을 구해주다니. 로버트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운명이에요. 승객들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네요. 모피 코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로버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윌슨 재단에서는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장학 프로그램이요? 민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윌슨 의료 장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뛰어난 의대생들을 선발해서 졸업 후 의료 소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로버트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월 생활비 200만 원까지 지원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드리고요. 민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해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병원에서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네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봉사 정신과 의료윤리,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실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로버트가 민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만한 인재를 어디서 찾겠어요? 로버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버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항상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요?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3만 피트 상공에서 응급기관절 개수를 성공시킨 사람이 자격을 논하나요?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해요. 로버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남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뻔했거든요. 그건 무슨...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죽었다면 윌슨 재단의 한국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을 거고 당신 아버지 병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거고요. 로버트의 말에 모든 승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당신이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했어야죠.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건 당신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니퍼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로버트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조건이요? 졸업하면 꼭 아버지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윌슨 재단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물론이에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민지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였어요.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에요. 로버트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파트너네요.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해보죠. 로버트가 손을 내밀었고 민지가 기쁘게 악수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12시간 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식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민지도 함께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민지에게 깊은 감탄을 표했어요. 학생 신분으로 이런 수술을 성공시키다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만큼 정확한 응급기관절 개술은 처음 봅니다. 윤상갑상막 절개 위치도 완벽하고 절개 깊이도 정확해요. 덕분에 합병증 없이 깔끔하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모여서 민지의 처치에 대해 칭찬했어요. 혹시 어느 대학 의대생이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실 거예요. 며칠 후 완전히 회복한 로버트가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목에는 작은 반창고만 붙어 있을 뿐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다행히 잘 되었네요.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에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억하시죠? 윌슨 장학생 프로그램 말이에요. 물론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기회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로버트가 특별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메달이 들어있었어요. 윌슨 재단 생명구조상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7명만 받은 상이거든요. 이런 귀중한 걸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신은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식뿐만 아니라 용기와 실행력까지. 민지가 메달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로버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윌슨 재단 명예이사 임명장이에요. 앞으로 재단의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조언해 주시길 바라요. 명예이사라니. 저 같은 학생이.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과 실력이니까요. 6개월 후 민지는 윌슨 재단의 전액 장학금으로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해남 아버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윌슨 재단의 지원으로 해남 국립병원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최신 MRI, CT 장비는 물론이고 응급실도 대학병원 수준으로 확장되었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 병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김진수 원장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이어받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뻐요. 민지도 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윌슨 재단에서 파견된 젊은 의사들도 5명이나 와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남 지역 주민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로버트가 한국을 방문해서 병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둘은 이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로버트가 해남을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당신이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의사의 사명이니까요. 2년 후 민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윌슨 재단의 지원으로 6개월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연수도 받았어요.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이제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에요. 로버트가 민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모든 게 윌슨 재단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비행기에서의 만남 덕분이죠. 이제 해남 국립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응급의료센터가 되었습니다. 민지의 지도 하에 많은 의대생들이 실습을 오고 응급의학을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버트가 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예요. 로버트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실력, 그리고 용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리고 작은 친절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어요. 민지의 5분간의 용감한 행동이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정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2030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윌슨 메디컬 센터. 로버트 윌슨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이 병원은 이미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으로 무장한 이곳에 29세의 젊은 응급의학과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바로 김민지였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응급의학과를 담당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첫 회의에서 민지가 자기소개를 했지만
다른 과장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29세라니. 우리 병원 이미지에 괜찮을까요? 내과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이었거든요. 응급의학과는 특히 경험이 중요한데 너무 어린 것 아닌가 싶어요. 외과 과장도 동조했습니다. 이 병원의 다른 과장들은 모두 40대 이상이었고 민지만 유독 젊었어요. 하지만 실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원장이 민지를 옹호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환자들이 믿고 맡길까요? 겉보기에는 인턴 같은데. 특히 VIP 환자들은 더욱 까다로울 텐데요. 민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비행기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첫 근무를 시작한 민지에게 간호사들도 어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29세 맞아요? 저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10년 경력의 수간호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네, 맞아요. 잘 부탁드려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실력이 어떨지 모르겠네. 혹시 빽이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과장이 저렇게 어려 보이면. 민지는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며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응급실은 아직 개원 첫날이라 조용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급박한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40대 남성, 건설 현장에서 추락. 의식 잃은 상태로 이송 중.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즉시 일어서서 달려나갔지만 다른 의료진들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건가요? 간호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응급환자인데요. 민지가 장갑을 끼며 말했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설 노동자로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바이탈 사인 체크. 민지가 지시했지만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어색했어요. 아직 호흡이 맞지 않았거든요. 혈압 8050, 맥박 120회, 호흡 얕음, 동공 반응 확인, 좌측 동공 확대. 민지가 빠르게 환자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CT 촬영하고 신경외과에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나타났어요. 이 어린 의사가 우리 남편을 치료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다른 의사는 없나요? 좀 더 경험 많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편견이었어요. 부인,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보호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이 환자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 수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알렸지만 보호자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5년 전 그 비행기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편견과 싸워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송 중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뇌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송 중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뇌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환자의 아내가 강하게 거부했어요. 우리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에요. 이런 어린 의사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으로 가겠어요. 하지만 민지는 환자의 상태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송하는 동안 뇌관 압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보호자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때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과장님,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19만 110. 간호사가 급박하게 알렸습니다. 호흡 패턴도 이상해요. 민지가 즉시 환자에게 달려가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쿠싱 반응이 시작됐어요. 뇌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쿠싱 반응이 뭐예요? 보호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뇌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지금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 개두술이 필요해요.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개두술이라니. 머리를 여는 수술이에요? 네, 응급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신경외과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그 순간 환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경련 발작 시작. 간호사들이 소리쳤어요. 디아제팜 OM기 정주. 그리고 즉시 수술실 준비. 민지가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보호자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해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가 약속하며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에서 신경외과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응급 개두술을 하시는 건가요? 신경외과 과장도 민지의 나이 때문에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네, 뇌압이 위험 수준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에서 개두술을 직접 집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과정에서 신경외과 6개월 연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응급 개두술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민지의 말에 신경외과 과장이 놀랐어요. 미국에서요? 어느 병원에서? 존스홉킨스 병원과 메이오 클리닉에서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절개선 깔끔하네요. 뇌압 감압을 위한 위치 선정도 완벽하고요. 수술실 간호사들이 민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됐어요. 지혈 시작하겠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20년 경력의 베테랑 같았습니다. 이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 완료했습니다. 뇌압도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민지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신경외과 과장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완벽한 응급 개두술은 처음 봤어요. 수술실을 나온 민지에게 환자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되었나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처음에 의심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죠.
민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빠르게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29세 응급의학과 과장이 개두술까지 했다고? 정말이야? 신경외과 과장님이 극찬했다던데? 와, 진짜 실력자구나.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민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에 어려 보여서 걱정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네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윌슨 메디컬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VIP 환자 내원하십니다. 병원 로비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고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요란해?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래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곧 60대 중반의 남성이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행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김 회장이 힘겹게 말했어요. 즉시 응급실로 민지가 달려와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1시간 전부터. 왼쪽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민지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심전도와 심장효소 검사, 그리고 흉부 CT 촬영하세요. 네, 과장님.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성공 사례 이후 민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회장의 수행원들은 달랐어요. 잠깐요. 이 어린 의사가 김 회장님을 담당한다고요? 다른 나이 많은 의사는 없나요? 우리 회장님은 VIP인데 이런 애송이한테.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시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안 됩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병원 VIP 회원이에요.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송이 위험할 수.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에요. 간호사가 급박하게 알렸어요. ST 분절 상승도 확인됐고요. 민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회장님, 지금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어요. 즉시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라니. 심장마비 말인가요? 김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행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오진이면 어떡하죠? 혈액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중요해요. 민지가 간절하게 설명했지만 수행원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삼성병원으로. 싫어요. 갑자기 김 회장이 소리쳤어요. 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회장님 하지만. 닥쳐요. 제 목숨인데 제가 결정할게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민지가 즉시 심장내과에 연락했습니다. 응급 심혈관 조영술 준비해 주세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30분 후 시술실에서 심혈관 조영술이 시작되었어요. 와, 정말 99% 막혀 있네요. 심장내과 과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LED 근위부 완전 폐쇄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스텐트 삽입 시작하겠습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김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나이가 어려서 의심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수행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실력을 나이로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어요. 대기업 회장, 29세 여의사에게 생명 구해. 윌슨 메디컬 센터 최연소 과장, 완벽한 응급진료. 병원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민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김민지 과장님, 인터뷰 부탁드려요. 어떻게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셨나요? 하지만 민지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환자 치료가 우선이에요. 인터뷰는 나중에.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5년 전 비행기에서 응급기관절 개술로 미국 사업가를 구한 그 의대생이 맞나요?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요? 그건 어떻게? 윌슨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거든요. 김민지 씨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유가 그 사건 때문이었다고. 모든 기자들이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정말 그분이 맞나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빨대로 기관절 개술을 한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정말 그 전설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군요. 당시 20대 의대생이 3만 피트에서 빨대로 기관절 개술을. 대박이네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에서 민지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5년 전 비행기 영웅, 이제는 윌슨 병원 최연소 과장. 3만 피트의 기적, 그 주인공이 다시 생명을 구하다. 빨대 하나로 억만장자를 구한 소녀, 이제는 명의가 되어. 병원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민지 과장님을 보러 왔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우리 딸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원장님, 이렇게 시끄러워도 괜찮을까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괜찮아요. 오히려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실제로 윌슨 메디컬 센터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김민지 과장님한테 진료받고 싶어요. 그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라면 믿을 만하죠. 민지의 진료 예약은 3개월 뒤까지 꽉 찼어요. 하지만 다른 과장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다른 과는 관심도 없네. 환자들이 다 응급의학과로만 몰리고 질투와 시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방문자가 오셨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누구세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로비로 나가보니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 로버트 씨. 5년 만에 만난 로버트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목에는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어요. 민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뉴스를 봤어요. 당신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죠. 로버트가 감격스러워했어요. 5년 전 약속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군요. 로버트 씨 덕분이에요. 윌슨 재단 장학금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과 노력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로버트 윌슨? 윌슨 재단 이사장님이잖아. 우리 병원 설립자시기도 하고 과장님과 정말 친한 사이인가 봐. 로버트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윌슨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전 세계 의료 소외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거죠.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를요? 당신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죠. 로버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리고 여기 윌슨 메디컬 센터는 그 프로젝트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민지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대형 교통사고, 다수 부상자, 중증 환자 5명, 경상 환자 10명. 순식간에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든 의료진 비상대기. 민지가 즉시 응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1번 베드, 다발성 골절. 2번 베드, 복부 출혈 의심. 3번 베드, 의식 잃은 상태. 로버트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하지만 이때 가장 심각한 환자가 실려 들어왔어요. 30대 여성, 다발성 장기 손상, 혈압 측정 불가, 맥박 미약, 의식 없음. 민지가 환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환자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즉시 수술실 준비, 모든 과응급 호출. 민지가 외쳤지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에요. 비상전력으로 전환. 하지만 비상전력만으로는 모든 수술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없었어요. 수술실 하나만 사용 가능해요. 간호사가 급박하게 알렸습니다. 민지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중증 환자 5명 중에서 누구를 먼저 수술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트리아지 시작. 민지가 각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어요. 1번 환자 다발성 골절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음. 대기. 2번 환자 복부 출혈 있지만 안정적. 보존적 치료 가능. 3번 환자. 30대 여성 환자를 보는 순간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복강 내 대량 출혈, 쇼크 상태. 즉시 수술 필요. 4번 환자, 뇌출혈 의심. 역시 응급수술 필요. 5번 환자, 흉부 외상, 기흉 발생. 응급처치 후 수술 필요. 3명의 환자가 모두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수술실은 하나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들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민지가 각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3번 환자부터 수술하겠어요. 복강 내 출혈이 가장 급해요. 하지만 4번 환자도. 4번 환자는 약물로 뇌압을 조절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5번 환자는 흉관 삽입으로 일시적 처치 가능하고요. 민지의 판단에 따라 30대 여성이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나머지 환자들 응급처치 계속하세요. 로버트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수술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민지는 환자의 복부를 열었어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복강 내에 피가 가득 차 있었어요. 간 파열과 비장 파열 동시 발생. 출혈량이 2000cc는 넘을 것 같아요. 민지가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어요. 간 열상 봉합 완료. 비장 적출 시작하겠어요. 이 시간의 수술 끝에 환자는 안정을 찾았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바로 다음 환자에게 달려갔어요. 4번 환자 상태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시 수술실로 연속으로 두 번째 수술에 들어간 민지. 이번에는 뇌출혈 제거 수술이었어요. 출혈 부위 확인, 혈종 제거 시작. 3시간 후 이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완료. 마지막으로 5번 환자의 흉부 수술까지 마친 민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모든 환자가 안전해요. 7시간 동안 연속으로 3번의 수술을 성공시킨 민지의 모습에 모든 의료진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의사 처음 봐요. 로버트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당신은 진짜 천재예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완벽한 판단을 내리는 의사는 흔하지 않아요. 로버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제가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을 봤지만 당신만한 실력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도착하셨습니다. 의료계 인사들도 함께 오셨어요. 민지의 활약상이 정부에까지 알려진 것이었어요. 김민지 과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응급상황 대응이 정말 완벽했다고 들었어요. 과분한 칭찬이세요. 이런 인재가 있어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더 높아지죠. 장관이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혹시 정부 의료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놀랐어요. 29세의 정부 자문위원이라니.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실력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로버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민지 씨는 정말 특별한 의사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잠깐요. 다른 과장들이 나타났어요. 29세의 정부 자문위원이라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내과 과장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외과 과장도 동조했어요. 우리 같은 베테랑들을 제쳐두고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질투와 시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베테랑들을 제쳐두고 29세가 자문위원이라니. 외과 과장의 말에 다른 과장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최근 활약이 눈부시다고 해도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할 텐데. 언론 플레이로 유명해진 것과 실제 실력은 다르죠.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5년 전 비행기에서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있으시네요. 장관님, 저희가 더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내과 과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하지만 로버트가 나섰어요. 잠깐요, 선생님들. 로버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 선생님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어요. 5년 전과 오늘 2번 모두요. 하지만 외국인이신 당신이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다 알 수는. 제가 윌슨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 의료진들과 협력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버트의 위험 있는 말에 다른 과장들이 조금 주춤했어요. 민지 선생님처럼 젊은 나이에 이런 실력과 판단력을 가진 의사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오늘 교통사고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로버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판단력, 7시간 연속 수술을 성공시키는 체력과 정신력. 이런 능력은 나이나 경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오늘 상황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다른 과장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29세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바로 그때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들 말씀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오랜 경력도 없고요. 민지 씨. 로버트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민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나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싶어요. 민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 자문위원직은 정중히 거절하겠어요. 아직 저에게는 너무 큰 자리인 것 같아요. 장관이 놀랐어요. 정말 거절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더 성장한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때 고려해 보겠어요. 민지의 겸손한 태도에 다른 과장들이 조금 미안해졌어요. 김 과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나 봐요. 내과 과장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 걱정해 주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실력만큼은 정말 인정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외과 과장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로버트가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환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장관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정식 자문위원 대신 특별 자문역으로 활동해 주세요. 특별 자문역이요? 필요할 때만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인 역할이에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장들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적당하네요. 특별 자문역 정도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죠.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그날 저녁 로버트와 민지가 병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로버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까지. 정말 성장했네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로버트가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그래도 제 제안은 계속 유효해요. 윌슨 재단 프로젝트 말이에요.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로버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의사예요. 언젠가는 세계적인 명의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급 환자가 또 들어온다고 하네요. 가봐야겠어요. 민지가 일어서려는 순간 로버트가 말했어요. 민지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곳이에요. 주말 로버트가 민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로버트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어요. 넓은 부지에는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의료시설 같아 보였어요. 윌슨 글로벌 메디컬 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내년 말 완공 예정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응급의료 교육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응급의료 교육센터요? 네, 전 세계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최첨단 응급의료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로버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 연구소, 교육동, 그리고 실제 응급의료센터까지 모든 걸 갖춘 복합시설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곳에 총괄 디렉터 자리가 비어 있어요. 로버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맞아요. 당신을 위한 자리예요. 민지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29세밖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과 비전이 중요하죠. 로버트가 민지를 건물 모형 앞으로 데려갔어요. 이 센터에서 매년 1000명의 응급의료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로 파견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고요. 민지가 모형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로버트가 또 다른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이동식 응급의료센터 프로젝트예요. 계획서에는 특수 제작된 트럭과 헬기, 배 등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 지역이나 의료 소외 지역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이동식 병원이에요.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5년 전 비행기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로버트의 말에 민지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바로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같이 가겠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하철 추돌 사고, 대량 환자 발생, 중증 환자 15명, 경상 환자 30명. 민지가 즉시 응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의료진 비상 대기, 트리아지 시작. 이번에는 다른 과장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김 과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배치할까요? 민지가 신속하게 환자들을 분류했어요. 중증도 1단계 환자 8명, 즉시 수술. 2단계 환자 7명, 집중 관찰. 3단계 환자들은 외래에서 처치. 로버트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천생 리더예요. 6시간 후 모든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되었어요. 모든 환자 안정. 사망자 없음. 의료진들이 환호했어요. 김 과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탈진한 상태로 의자에 앉았어요. 피곤하시죠? 로버트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게 제 일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로버트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당신이 정말 특별한 의사라는 걸요. 로버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윌슨 글로벌 메디컬 센터의 총괄 디렉터 제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민지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보겠어요. 해남 아버지 병원도 계속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매월 한 번은 그곳에서 진료하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리고 여기 윌슨 메디컬 센터 동료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지가 다른 과장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팀워크가 필요해요. 다른 과장들이 감동받았어요. 김 과장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다니. 그럼 답은 정해졌네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윌슨 재단 글로벌 메디컬 센터 총괄 디렉터직 수락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모든 동료들과 함께요. 로버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결정이에요. 모든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어요. 2년 후 2032년 윌슨 글로벌 메디컬 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드디어 완성됐네요. 민지가 감격스럽게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31세가 된 그녀는 센터의 총괄 디렉터로서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로버트가 옆에서 뿌듯해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개원식에는 전 세계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어요. 한국의 김민지 디렉터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3만 피트에서 빨대로 기관절 개수를 한 그 전설적인 의사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던데요. 민지의 명성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어요. 개원식 연설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윌슨 메디컬 센터의 모든 동료들, 그리고 로버트 윌슨 이사장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 센터에서 매년 1000명의 응급의료 전문가가 양성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예요. 개원 첫날부터 센터는 활기에 찼어요. 시뮬레이션 교육 시작. 오늘은 대량제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이 최첨단 장비로 훈련받고 있었어요. 정말 생생해요. 이런 훈련이라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지가 교육생들을 직접 지도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교육생들이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디렉터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으니 더 와닿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편 이동식 응급의료센터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되었어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1호기 파견, 아프리카 의료 소외 지역에 2호기 파견, 남미 지진 피해 지역에 3호기 파견. 전 세계 곳곳에서 윌슨 재단의 이동식 병원이 활약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로버트가 보고서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지난 1년간 5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네요. 모든 게 민지 씨의 비전 덕분이에요. 그런 어느 날 민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디렉터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정말요?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31세 한국 여의사, 노벨 평화상 후보. 3만 피트 영웅에서 세계적 명의로.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예요.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이룬 성과죠.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해남에서 온 아버지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봉사정신을 배운 거예요. 우리 시골 병원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윌슨 재단의 지원으로 해남 국립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했어요. 젊은 의사들도 많이 와서 함께 일하고 있었고요. 매월 한 번씩 돌아와서 진료하는 것도 꼭 지키고 있어요. 그래, 고향을 잊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저녁에 로버트와 민지가 센터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5년 전을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길을 걸었을 거예요. 로버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남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로버트가 특별한 서류를 꺼냈어요. 윌슨 재단의 의료 봉사 지원 신청이 매일 수백 건씩 들어와요. 정말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의료진들이에요. 서류에는 전 세계 젊은 의사들의 지원서가 가득했어요. 저도 김민지 디렉터처럼 되고 싶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의료 소외 지역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5년 전 비행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1년 후 민지는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32세의 나이에 이룬 놀라운 성취였죠. 시상식에서 민지가 연설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묵묵히 생명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행동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윌슨 글로벌 메디컬 센터에서는 매일 새로운 의료 영웅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5년 전 3만 피트 상공에서 한 젊은 의대생이 보여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민지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냈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앞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